파트 3의 모의고사 4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파일은 구구단 게임이라는 파일을 좀 열어주면 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말 그대로죠. 그냥 구구단 게임 하겠다는 겁니다. 숫자 값을 갖다가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받고 해당된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계산된 식의 결과를 주면 스프라이트의 모양들이 뭐 맞았어요, 틀렸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뭐 남은 문제수라는 형태도 좀 가지고 있네요, 그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아래쪽에 문제를 살펴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트의 구성과 변수는 잘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인지를 판단을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코딩 위치는 피코 1입니다. 피코 1이고, 게임 시작을 받았을 때, 그 뒤에 코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위치로 가서 피코 1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오른쪽에 제공되는 블럭들이 쭉 보입니다. 게임을 시작을 받았을 때 뭔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제 내용을 다시 봅니다. 위치를 정할 건데요. 원래 위치로를 방송하게 해주래요. 게임 시작을 받았을 때, 그러면 원래 위치로 블럭을 적절히 좀 움직여서 조절을 좀 하고요. 원래 위치대로 갈 수 있게끔 아마 위치가 바뀌어지면 원래대로 가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코 1에 지금 선택한 게 피코 1이거든요. 피코 1의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갖다가 x값은 마이너스 160, y값은 마이너스 50을 주겠대요. 위치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x값과 y값을 얘기하는 블럭을 갖다가 이렇게 순서에 맞게끔 도킹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수를 곱한 값을 입력해 보세요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2초 동안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내용이 보니까 내용이 밑에도 있네요, 그죠? 너무 확대를 해놔가지고 두 수를 곱한 값을 입력해 보세요라는 것을 2초 동안 말하기에 이렇게 풍선도어말처럼 띄워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준비 2초 후 말하고, 그 다음에 시작 2초 동안 말하고, 준비와 시작을 또 해주면 되겠네요. 준비 갖다 끼워 맞추고요. 시작도 갖다가 이렇게 끼워 맞추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문제 출제라는 것을 방송할 수 있게 하겠다 이랬어요. 문제 출제를 갖다가 방송하는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보통 이제 1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1회에도 혹시 강의를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좀 간단합니다. 어떤 순서에 맞게끔 블럭만 갖다 맞춰주면 되는 내용이 보통 1번 문제라고 보면 돼요. 사실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블럭들을 맞춰줬고요. 두 번째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문제를 발견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보통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완성된 내용이 있어요. 그 완성된 내용에서 잘못된 곳을 찾아서 수정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보통 두 번째 문제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계산 영역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로 가봅니다. 계산 영역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 오른쪽에 블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받았을 때라 했으니까 두 번째 값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1과 9 사이에 난수가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내용은 뭐 블럭들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 되고요. 두 번째 값이 1부터 9까지의 난수로 들어온대요. 갔더니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 1서부터 9라고 하는 숫자 중에 하나 꺼내서 그 값을 두 번째 수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수가 만약에 같으면 위치 3이라고 하는 걸 주겠다 이랬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으면 3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문제가 있죠. 누가 문제가 있죠? 이 부분입니다. 그죠? 뭐 크다 작다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여기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등호에 는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됐네요. 그죠? 이 부분의 내용을 갖다가 블럭을 꺼내야 되겠죠. 바깥쪽으로 꺼내주고, 우리가 필요한 게 연산에서 같다라는 걸 물어야 되니까 연산 팔레트에 있는 같다라는 걸 가지고 오고요.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를 꺼내서 도킹을 다시 잘 시킨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뭐뭐라면 쪽에 넣어주고요. 잘못된 블럭은 이쪽 팔레트를 옮기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블럭으로 빼내서 같다라는 걸 물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아지게 된다면 위치를 3으로 준다 그랬죠. 그래서 위치가 3으로 정해지는 내용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위치를 뭐로 준대요? 2로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2로 주는 내용은 맞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수하고 두 번째 수하고 비교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수의 어떤 변수 값으로 나오기라고 하는 것을 방송하게끔 하겠다는 거죠. 이 두 글자를 합쳐서 방송하기라고 하면 아마 이 나오기 방송하기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겠죠. 그죠? 두 번째 수의 값에. 뭐 1, 2, 3, 4 여기 두 번째 수라는 것은 1부터 9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몇 번 나오기 방송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1번이라고 하는 것은 1 나오기 받았을 때 이게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서 2가 나오면 이렇게 방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치값이 1, 2, 3, 4의 사실 의미를 여러분들 나중에 이 코딩을 다 뜯어보면 왼쪽이 이제 1이고요.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가 서로 다르면 1은 여기로 들어가고 뭐 3은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똑같은 값을 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똑같은 값을 갖다가 일로 집어넣게 만드는 그 기능이 되는 거를 호출을 해와라 뭐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자, 나중에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좀 코딩하는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코딩하는 내용 위주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일단 잘못된 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는이라고 하는 걸로 블럭을 변경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세 번째는 자, 남은 문제의 스프라이트를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래요. 자, 남은 문제 스프라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입니다. 남은 문제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 부분은 자, 우리가 또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내용 살펴보니까 자, 남은 문제의 변수에는 출제할 문제의 개수가 저장되어 있다. 자, 이게 전체가 지금 몇 문제냐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처음 시작할 때는 10문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도 풀지 않으면 뭐죠? 10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한 문제를 풀고 나면 남은 문제 수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한 문제 줄어야 되겠죠. 그죠? 9문제 남은 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8문제. 그 다음은 7문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한 문제를 풀 때마다 10, 9, 8, 7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남은 문제의 모양을 보게 되면 10문제 남았어요. 이게 쭉 가는 모양이 0까지 11개 모양이 있다는 건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남은 문제라고 하는 곳에 누구를 봐야 되냐면, 모양 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양 개수가 총 11개가 들어있는 거죠. 자, 클릭해보면, 자, 첫 번째 거는 남은 문제 10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고, 자, 2는 누굴 갖고 있는 거죠? 남은 문제 9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양 1, 2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갈 수도 있는 것도 되고요. 앞에 있는 해당하는 요 숫자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쪽에 기본 내용을 배울 때 이 모양을 변형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앞에 있는 요 숫자 값으로도 지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모양을 갖고 있는 값 이름이 있죠. 지금 여기는 모양 1, 모양 2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선도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자, 지금 첫 번째 하나의 문제를 딱 풀고 나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모양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쵸? 남은 문제를 받았다라는 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계산하는 쪽 피코 쪽에 보면요. 자, 여기 어딘가에 보면 줄이는 내용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내용들이 여기에 있네요. 자, 피코 2에 보니까, 자, 피코 2라는 녀석이 사실 문제 출제를 받았던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이제 이렇게 두 개 들어오면 피코 2에 값을 입력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값이 들어오면 얘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또 물어보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를 지금 빼주고 있어요. 빼기 2를 해서 남은 문제 수의 그 변수를 갖다가 줄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남은 문제가 처음에 몇 문제서부터 출발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보통 무대 쪽이 보통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자, 무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무대 쪽에는 스프라이트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뭐 시작하면 해야 될 내용들은 보통 무대를 선택했을 때에 이 깃발 모양을 눌렀을 때 할 내용으로 기본값 넣어주는 게 보통 여기서 많이 합니다. 자, 그 무대 쪽에 한번 가보니까 여기에 깃발 모양이 있으면서 남은 문제의 변수가 처음에 얼마죠? 10인 겁니다. 10. 그러니까 10서부터 출발을 해서 간다는 거죠. 남은 문제. 왜냐하면 처음에 한 문제도 안 풀었기 때문에 10문제가 남아있어요 라고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남은 문제로 옵니다. 자, 우리가 요번 횟수에는 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 왔고, 자, 그럼 우리가 모양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모양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남은 문제 받았다면은. 자, 여기 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은 문제를 바꾸는 형태를 했을 때 한 문제를 딱 풀었어요. 풀었으면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남은 문제가 9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요 값의 모양을 뭘로 줘야 되냐면 연산되는 형태로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연산 팔레트에 보면 값을 뺄 수 있는 녀석이 있어요. 자, 가지고 오고, 자, 누가 필요하냐면 앞에 들어가는 기본값은 얼마냐면 자, 1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문제라는 변수가 여기 있어요. 이거 활용하죠. 이렇게 끼워 맞춰서 자, 여기 모양을 어떠한 모양으로 바꿀지를 여기서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냐면 10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10문제가. 자, 그런데 우리가 값이 두 개가 들어오고 이 피코라는 녀석이 자, 값을 이제 입력을 하겠죠. 얼마입니다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얘가 어떻게 되죠? 10개 남아있던 거에서 숫자가 뭘로 바뀝니까? 9로 바뀌게 되겠죠. 우리가 호출해야 될 건 뭘 호출해야 돼요? 여기서 호출해야 될 거는 여기 남은 문제가 9가 돼야 돼요 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9라고 하는 녀석에 관련된 남은 문제 9라고 하는 모양이 지금 뭘로 되어 있냐면은 모양에 가보면 요걸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자, 이 위치의 값이 지금 얼마죠? 그 2라는 거죠. 2.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은 문제가 9인데 11을 뺀 이유가 반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9가 되어지면 11 빼기 2를 하면 모양 몇 번째 걸 갖고 오게 됩니까? 2를 갖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호출하면서 이 모양으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한 문제를 더 풀면 이제 뭐가 돼? 남은 문제가 8이 되겠죠. 그럼 8이 되면은 11 빼기 8을 하면은 3이 되니까 세 번째에 있는 3을 갖고 오면서 남은 문제 8이라는 모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 가겠죠? 그래서 11 빼기 남은 문제를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요게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결을 하라고 요구한 형태로 만든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이 지금 아마 초판에는 이 정답 요 부분이 좀 잘못 나온 부분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마이너스 1 문제를 하나 줄인다라는 블록을 이렇게 집어넣게끔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초판에 만든 그 책에는 요건 좀 잘못된 겁니다. 벌써 계산을 하면서 그죠? 피코 2죠. 피코 2에서 계산을 하면서 이미 남은 문제를 갖다가 마이너스 1을 시켰기 때문에 남은 문제에서 다시 마이너스를 시키면 두 문제씩 줄게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몇 번씩 보고 저 내용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자, 함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고 맞춰본 다음에 나중에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고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아이디어 발견 문제는.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해결책 제시에 자, 피코 2를 얘기하는데요. 자, 정답 확인하는 내용을 대해서 한번 해보라고 했네요. 자, 가볼까요? 자, 피코 2를 선택을 하고요. 자, 정답 확인이 여기 있습니다. 자, 정답 확인을 하겠다는 건데, 자, 첫 번째 수하고 자, 두 번째 수를 곱하래요. 첫 번째 수하고 두 번째 수를 곱한 게 대답이 맞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걸 맞으면 정답 아니면 오답을 방송하겠다는 거죠. 자, 무엇이 맞으면 어떻게 아니면 어떻게 한다라는 블록을 불러와야 되겠네요. 자, 기본으로 제공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불러와야 되겠죠. 자, 제어 쪽에 가보면 자,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블록을 불러오고 자, 여기에 물어봐야 되니까 첫 번째 수하고 두 번째 수를 갖다가 곱한 값이 대답이 맞아요 라는 블록을 끼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때 맞으면 자, 정답을 방송한다고 했고 자, 틀리면 자, 오답을 방송한다고 했어요. 많이 어렵진 않네요. 그죠? 간단하게 제어 팔레트 쪽에 있는 만약에 뭐뭐라면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블록을 호출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뭐 블록만 끼워 맞춰 넣어준다면 해결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4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네요. 자, 모의고사 4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